자, 이번 이슈는요. 피사실 공표, 검찰에 고발한다. 장제원 의원, 지금 아들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발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찰 무차별 정보 유출, 장제원 발끈. 왜 그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 최근에, 그리고 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뭐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아는 형의 부탁.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과는 관계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액수가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졌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자 장제원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입장 내놨어요. 피사실 공표 돈 없는다. 피의자, 피해자 인권 유린. 경찰 악의적인 여론 위에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본인 아들과 관련해서 음주사고 지탄받을 범죄다. 아들 벌 달게 받아야 이런 입장도 밝히긴 합니다만 요 윗부분 두 부분 지금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전국 당시에는요. 이런 입장이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들 수사 공표는 범죄고 상대방 수사 공표는 국민 알 권리인가? 막 이렇게 좀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내 편으로 가치 판단. 이것을 공정정의라는 세상이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했어요. 뭐 알 권리냐? 뭐 범죄냐?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 입에서 막 그냥 검찰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 지명할 때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을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 만나가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래요. 자기네들 사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범죄라면서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사건 단독 보도 몇 개 된 줄 압니까? 800건이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에 직접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에 점철된 저런 후보자 자신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자,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영상까지 다 묶어서 좀 봤습니다. 발끈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피의사실 공표 이거에 대해서 돈 얹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권혁기 전 춘추관장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야 이제 경찰이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은 죄만큼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대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의 그 행태에 대한 평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때 딸이 타지도 않은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를 탄다라고 한국당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제원 아들은 물론 닛산 차량이긴 하나 무려 3억짜리 벤츠를 음주운전으로 몰다가 사고를 냈거든요. 뭐 음주운전 무마의 부모, 뭐 장제원 의원실이 개입한 적은 없다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항변하고 계신데 저는 그건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을 뭐 국회의원실이 동원된다고 해결될 일도 없고요. 그건 믿습니다만 그런 세상은 아니죠 지금은요. 네네, 믿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수사 과정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나니까 장제원 의원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의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고발했는데 참 씁쓸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내 자식 인권은 참 귀하신 분이고 예. 남의 자식 인권은 탈탈 털어서 검증의 대상이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이 저지른 예. 잘못에 대해서 예. 100배 석고대죄하시고 일단 본인도 수신제가가 잘못했음을 우리들에게 송구함을 빌어야 할 입장이지 예, 알겠습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경찰을 고발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씁쓸하다 이렇게 쓰셨네요. 정균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자료화면에 장제원 의원 모습이요. 예. 왜 이렇게 건들거리는 거예요? 아니 말을 크게 하다 보니까 몸이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음주운전은 살인 무기라면서요. 예. 그러면 그동안 집안의 아들도 살인 무기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예. 보통 서민들은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한다? 예. 이게 권한을 이용할 때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이럴 때는 유구무원, 예. 자중자애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경찰에 당부하는데요. 네. 지금 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예. 뭐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예. 문제를 대응을 해야지 예. 국회의원 자제라는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친절한 수사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좀 지적해 두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오영식 전 의원, 뭐 빙글에 약간 좀 미술 지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아까 예. 그 자료화면 보면서 정말 좀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예. 보니까 말 그대로 본인도 되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서 예. 씁쓸했는데요. 예. 글쎄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예. 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또 합의금 문제라든가 예. 뭐 이러한 것들이 더 번지는데 예. 글쎄요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나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지금 장제원 의원님 그 아들이 예. 3억짜리 벤츠를 음주운전하다가 예. 사고를 했다. 예. 아들이 3,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피해자고 합의를 시도했다. 예.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경찰에게 오히려 피의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은 이래도 되는 것이냐. 결국은 다 똑같이 예. 참 정말로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예. 반성 없고 또 자기 성찰 없고 또 이중적인 예. 이러한 행태들에 국민들이 내심 참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예, 장제원 의원님은 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예. 누구보다도 자중자하고 자숙하고 예.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 국민들 사실 조국 장관 관련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좀 상처받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 와중에서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번엔 최경철 편집위원.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예.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예. 그리고 유명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뭐 장제원 의원은 예. 야당이어서 권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분은 한국당에서 입담 좋기로 유명한 분이어서 유명세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명세에 따라서 이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죠. 성인이 된 아들이 음주운전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모진 그 비판을 뭐 가해야 그렇게 합니다. 따지면 다 큰 아들은 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정치인이니까 예. 이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지금 한국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한국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모진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그 모진 비판이 끝나자마자 가족이 사고를 치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도 똑같잖아. 예. 피장파장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좀 이해를 좀 하고 예. 그리고 한 아들을 데리고 예.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돕기 뭐 이런 하루에 몇 시간을 내든지 예. 이러한 부분들 좀 몸으로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예. 자신이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을 스스로 탈출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은 더욱더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정혁진 변호사 답변 하나 남았는데요. 그 전에 뭐 항상 공부하시니까 좀 아껴서 듣느냐고 저희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당시 장현준 씨가 뭐라고 전화하셨나요? 네? 아는 형님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장 씨랑 어떤 사이세요? 대가성 여부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장재원 의원 언급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바꿔치기는 혹시 누가 직접 부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나중에 좀 언론 보도상에 의원실하고 뭐 관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거는 아마 뭐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이 뭐 이 사건 뭐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그건 뭐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냥 그 피해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는 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다라고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좀 나가는데 뭐 합의금 1,000만 원인데 이건 전혀 이런 워딩도 없었고 이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지금 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 이거 좀 뭐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나? 이것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장제원 의원 아들이 기록을 세웠어요. 기록이요? 예,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최연소 음주운전 사고 연예인. 장제원 의원의 최연소. 예. 지금 아직 만 20세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년 취급은 받는데 00년 5월생이거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국회의원의 아들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노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피의사실 공표죄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적인 침해 문제가 있고 반면에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들이자 연예인인 사람이 비싼 차를 몰고 아주 큰 사고를 갖다 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큰 사고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으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공인이 이런 걸 해도 되는가, 그런 알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 수사기관에서 객관성, 정확성, 절차 같은 걸 다 지켜가지고 이걸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브리핑을 하면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쓰신 건 뭐예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이게 윤창호법이 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윤창호 씨가 작년에 세상을 갖다 떴잖아요. 음주운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인죄가 있어요. 이건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지난번에도 물의를 일으켰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적은 아들이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까지 나오는군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요. 제가 정치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여기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 아들 잡아가라.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죄를 갖다가 범했으니까 우리 아들 구속시켜라. 얼마 전에 CJ 후계자가 마약 그 밀반입 하다가 풀려났었잖아요. 그런데 CJ에서 잡아가라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좀 구속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이 그 정치인으로서 다시 거듭나려면 피의사실 공표죄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아들 잡아가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아쉽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장제원 씨 아들이 노엘이 0.12%면 어마어마하게 만취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옛날에도 윤창호법 이전에도 이건 면허 취소 사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피의자 조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음주운전을 갖다가 인정을 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것 같은데 그 거기에다가 제3자가 내가 음주운전했다. 그 사람 또 경찰 온 다음에 온 사람이거든요. 이상한데도 이런 경우에는 잡아놓고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밝힌 다음에 보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경찰이. 거기에다가
CCTV도 제대로 확보를 갖다가 블랙박스도 확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경찰도 여러 가지로 초동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 갈 텐데요. 국회에서 또 삭발식이 있었어요. 이번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릴레이 삭발일까요? 이 주제 보겠습니다.